이제 우리가 이제 XY축과 어떤 직선으로 둘러싸인 이제 도형의 넓이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그래도 문제가 좀 친절하게 이제 삼각형이라고 적혀 있는 거야. 이제 근데 이제 삼각형이라는 말이 없어도 삼각형이라는 걸 알아야 돼.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어떤 직선하고 이제 이제 직선하고 이제 XY축으로 이 직선이 XY축하고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XY축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이제 도형이 돼서 넓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이제 직선을 그으면은 이게 직사삼각형이 이쪽에 생기든 2사분면이 생기든 1사분면이 생기든 4사분면이 생기든 어딘가에는 생기기 마련이야. 이제 그래프가 지나는 이제 방향과 이제 Y절편의 높낮이, Y절편의 이제 부호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건데,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늘 생기게 돼 있거든요. 이제 36-1번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그린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아무렇게나 막 그린 거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직가삼각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런 직가삼각형의 밑변과 높이가 각각 X절편과 Y절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X절편의 절대값 그리고 여기서 이제 높이는 이제 y절편의 절대값이니까 자 이렇게 이제 xy절편의 절대값과 절대값을 곱해서 2분의 1하면 저는 직가삼각형의 넓이가 이제 정해진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은 아마 여기서 보면 지금 x절편과 y절편을 나타내는 순서상이 아예 36-1번 같은 데서는 적혀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제 a, 0의 a 값을 구하게 되면 우리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으니까 이제 b, 6이라는 점을 그 1참수식에다가 집어넣어서 이제 b의 값을 이제 계산하시면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제 36-2번을 이제 그런 식으로 풀어본다면 이제 36-2번은 여기 있는 이제 그 36-1번하고는 다르게 이제 X절편에 해당하는 순서쌍을 문제에서 주어주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 뭘 알려줬냐면 0,3이라는 점을 지난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X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4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대신에 그래서 이제 뭘 파악을 해야 되냐면, 일단 0,3 한번 찍어볼게요. 자, 일단 0,3을 찍을 거고, 그 0,3이 한 이쯤이라고 했을 때, 자, 지금 A가 양수라고 문제 맨 끝에 적혀 있잖아. A, 마이너스 6이라는 점을 지나는데, A가 양수야. 자, 그러면은 A가 양수고, 자, 0, A, 마이너스 6이면 그러면은 이 A, 마이너스 6은 반드시 어디 있을 거냐면, 여기가 많이가 사사분면에 있을 거란 건 예상이 되잖아. 자, 그러니까 이제 사사분면, 즉 0,3을 지나면서 사사분면이는 어떠한 점을 지나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그려져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3이라고 치고요. 자, 그러면 이제 x좌표는 반드시 어디 생길 수밖에 없냐면 이제 1사분면 방향 쪽에, 즉 우리 y축 오른쪽에 x좌표는 생길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 x좌표의 값을 뭔지 모르지만 밑변과 높이의 이제 곱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한 게 이제 4라고 문제에서 그랬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이제 3 곱하기 얼마에서 4라는 넓이를 구하려면 반드시 이제 x절편이 얼마인지 여기를 이제 네모라고 뭐 놓고 구한다고 치면은 이제 이렇게 계산하겠죠. 넓이는 4고 x절편이 뭔지 모르지만 네모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곱하기 4에서 이제 곱하기 4 하면 되죠. 곱하기 3에서 이제 네모의 값을 이제 구하게 되면 아마 3분의 8이 나와야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네모의 크기를 구하면은 여기가 3분의 8이니까 이거 지우고 이제 3분의 8이라고 쓰면은 이제 여기서 이 직선의 x절편이 이제 3분의 8인 걸 이제 플러스 3분의 8인 걸 이제 알 수 있으니까 자, 이거 이용해서 이제 여기 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a, 6과 a, 마이너스 6과 2, b를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울기부터 먼저 이제 구획이 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하겠지? 이제 x절편분의 y절편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저번에 이야기했으니까 자, x절편분의 y절편하고 여기에 음의부 붙이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시면 아마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8분의 9x 이렇게 나올 거고 y절편 지금 3이는 건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들 하시면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a, 마이너스 6과 2, b를 대입을 해서 이제 a, b의 값을 다 구해주고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a, b의 제곱을 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도형의 넓이를 이렇게 구해주고 아마 이렇게 해결하는 거 조금 뭔 말인지 알아들었으면 이제 36-1번도 이제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삼각형 넓이 이용해서 x절편이 a의 값 구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1차 방정식 이제 구해주고 1차 방정식 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나는 점에 좌표 대입해서 마무리 하시면 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넓이 문제는 이제 좀 넓이를 알려주고 지나는 점의 위치를 구하는 거 이제 이 정도로 해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번에 조금 시험 볼 때 좀 틀렸던 문제 중에 하나가 좀 여기 한 번 더 나와서 좀 그것도 좀 이야기를 하려고 뭐 풀이 이 정도만 뭐 적어 놓고 39-1번 한번 읽어봐. 39-1번 읽어보시면은 거기서 1,5와 마이너스 2,7을 지나는 직선을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직선이 2,a를 지날 때라고 했으니까 여기 지금 1,5를 랑 마이너스 2,7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직선을 그냥 구하셔야 돼요. 여기에 해당하는 직선을 구해서 y는 몇 x 플러스 얼마 더하기 얼마꼴로 이제 구하셔야 돼. 그래서 여기 지금 y는으로 시작하는 부분을 직접 구해주시고 여기서 이거를 지금 평행이동하는 거거든요. y축 방향으로 자,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자, 이렇게 이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 지금 밑줄신 자리에 들어가는 식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뒤에 보태가지고 새로운 직선을 만드는 거지. 여기 뭐 네모칸 안에 들어갈 이제 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기서 이제 네모칸 안에 들어가는 식에다가 그대로 이제 마이너스 보태주고 여기에 이제 지나는 점을 대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신경 써야 될 게 이제 저번에도 좀 이거 주태에서 틀리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뭐에서 틀렸냐면 이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것만 보고 순서상만 얼핏 보고 별반 생각 안 하고 y좌편까지 다 구해서 함수식을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기울기만 뽑아낸 다음에 y는 몇 x 한 다음에 거기다가 마이너스 1만 붙이는 그런 이제 실수가 있었거든요. 그래 그렇게 하지 말고 요거를 지나는 직선을 상수항까지 제대로 다 구해놓고 나서 거기다 마이너스 1을 보태고 식을 이제 마이너스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당 그래프를 완벽하게 구한 다음에 지나는 점을 대입해서 a 값을 구하는 식으로 마무리를 지으셔야 돼. 그래서 이제 좀 틀렸던 문제라서 이제 또 이제 좀 미스가 있을까봐 다시 한번 이야기해드려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하게 되면은 뭐 방법만 알려드릴 거니까 계산을 직접 해보시고 이제 이상한 거 있으면 또 나중에 얘기해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44-2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나는 세 점의 좌표를 이제 알려준 거고요. 근데 지난 세 점 중에 우리가 보통 문제가 쉬우면 이제 세 점 중에 정확하게 이제 두 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 콤마 몇인지 알려주는데 이제 조금 문제가 어려워지면 여기처럼 우리 이제 점의 좌표를 하나만 제대로 알려주고 나머지 두 개는 어떤 미지수를 이용해서 그냥 나타낸단 말이지.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을 때도 풀이의 방법은 달라지진 않아요. 어차피 문자가 있을 때랑 그냥 수로만 채워져 있을 때랑 다 어차피 이 세 점을 지나는 직선을 이제 있으면은 여기 그 세 점 중에 어느 두 직선을 이용하여도 그 직선의 기울기가 이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 구하나 이렇게 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 구하나 이제 똑같은 거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아니면 양 끝점을 이용해서 기울기 구하는 식을 만들어도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두 점 엮어서 기울기를 만들면 XY 좌표 이제 아래위로 쓰시고 지난 점의 XY 좌표를 차례대로 이렇게 아래위로 써서 빼기 빼기.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여기서 이렇게 지난 점의 XY 좌표를 이렇게 아래위로 쓰시고 빼기 빼기 하시면 이제 이런 식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제 저번에 이렇게 해서 이 식에서 이제 상수항을 간단히 한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9 플러스 5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런 다음에 여기 좀 이쪽 부분도 좀 계산을 간단히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계산 간단하게 하고 이제 XY 여기서 이제 두 분수가 서로 같다는 꼴이니까 이렇게 X자 모양으로 얘네끼리 곱한 거 얘네끼리 곱한 게 서로 같다라고 놓으시면은 이제 K 값을 구할 수 있는 방정식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K 값 구해서 다시
여기 있는 이 점들에 대입을 해서 이제 좌표를 완벽하게 구해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있는 식 하나가 요거 식 하나하나가 다 뭘 나타내는 거냐면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거 방정식 풀어서 이제 k값 구한 다음에 원래식에 대입하면은 이게 그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니까 그 직선의 기울기 구하고 여기 지나는 점 나와 있으니까 지나는 점 이용해서 상수항까지 구해주면 식 완성이 되죠. 그러면 이제 그걸 이용해서 x절편까지 구하시면 돼요. 자, 지금 이렇게만 좀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k값을 먼저 구하고 K값 구하는 방정식 만들어서 K값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K값 알았으니까 1차함수의 기울기와 Y좌편을 알 수 있게 이렇게 지난 점도 알려주고 있으니 1차함수씩 구하면은 됩니다. 자, 그래서 K값 구하고 기울기와 Y좌편 등을 이제 여기 기울기 구하는 식과 여기 지난 한정 이용해서 제대로 완성하시면 이제 문제 풀어질 거예요. 이제 안 되신 거는 있으면 이제 따로 질문하시면 거기 돼요. 이제 1차 방정식의 그래프에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2, y좌편이 3일 때 이렇게 이제 돼 있어서 내가 여기서 이제 기울기하고 y좌편을 구하는 식을 만들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이제 보통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가 이제 y좌편을 결정하는 거는 이제 이런 몇 x 더하기 몇 y 더하기 얼마 꼴에서 y좌편을 결정하는 거는 y의 계수하고 여기는 상수항이 결정을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y좌편을 이용해서 먼저 b의 값을 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y좌편이 이제 3이니까 이게 0,3이라는 얘기니 x에 0, y에 3을 0, 3 이렇게 대입을 해서 이제 문제를 푸시면은 바로 b의 값 나올 겁니다. 0, 3을 x, y 자리에 대입하면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걸로 b의 값 구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가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이제 마이너스 2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서 B의 값을 구하게 되면, 기울기는, 자, 여기, 선생님 저번에 빨리 구할 때는 이제 B분의 Y, 여기는 이제 X, Y 계수분의 X 계수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 우리 이제 AX 플러스 BI 플러스 C는 0꼴로 적혀 있는 이런, 이제 1차 방정식의 모양에서는 기울기를 구하는 식으로 구할 때는, 이제 여기는 B분의 A 이렇게, 여기는 AX와 C를 이항시킨 다음에, 이제 플러스 B로 이제 나눌 거니까, 이런 데서 이렇게 구하는 거 조금 약간 공식화해서 이제 빠르게 이제 식을 뽑아내도 괜찮다고 이야기 했었던 거 기억이 난다고 하면 이제 y좌편은 이제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이제 구했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b분의 a, b분의 c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을 읽어버리게 되면은 이제 y좌편과 기울기를 구하는 식 자체는 바로 만들 수는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자 마이너스 b분의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한 다음에 여기처럼 음의보호를 바깥에 붙이면 되는데 자 어차피 여기 마이너스 b는 여기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b의 값 대입해서 a 값까지 구하는 식을 만드시면은 문제 근세 문제 풀려요.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시간 오래 들이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좀 이제 주태에서 좀 틀렸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건데 이제 48-1번만 얘기하고 진짜 두 번째 거 넘어가도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여기서 이제 교점을 구하고 x축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구하라고 이제 시켰는데 어떤 두 직선이 방정식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이제 둘이 짝지어서 여기 교점을 구한다는 얘기는 연방으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는 얘기였죠. 연방의 해라고 이제 이야기했었고 연립방정식의 해를 여기서 이제 구하면 되니까 여기서 이제 이 식 그대로 이제 이렇게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제 빼도 괜찮겠고 아니면 여기는 x-1이 y의 값이니까 여기는 y에다 대입을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러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렇게 이제 x- 이쪽에 대입해서 이제 풀어도 괜찮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풀이가 끌고 가지면은 여기서 이제 x가 아마 2가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다 이제 2를 집어넣어서 y값까지 구하면은 연방의 해를 구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이제 구해서 2,1을 지나면서 x축이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세요 라고 시켰으니 자 그걸 이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2,1을 여기다가 표시하면 아마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2,1을 평행하면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x축에 평행하게 직선 그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어놓고 여기가 어떤 식일지 이제 직선의 모양 보면서 이제 x축이 평행하니까 가로선 모양이잖아요. 이제 가로선 모양이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식은 직접 본인이 다시 한번 이제 개념 떠올리면서 이제 구해 보시면 돼요. 뭐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오늘 좀 제일 중요한 부분 좀 얘기합시다. 이제 여기까지 뭐 풀이 못 알아들은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요. 혹시나 뭐 나 이거 풀이 과정 조금 맞아 못 적은 거 있으면 선생님 잠깐 뜸 들였다가 할 테니까 이제 사실 이제 뭐 지금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알려줄 내용 앞에서 이제 조금 헷갈릴 만한 문제들은 한 이 정도일 것 같아서 54-1번 봅시다. 이제 54-1은 이제 세직선이 이제 한 점에서 만나는 조건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따가 이제 우리가 그 뒤에 보면은 몇 번이었더라? 57, 7-1번 같은 거 얘기할 때도 한 번 더 나올 텐데 우리가 이제 그 54-1번 같이 세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게 이제 문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요거에 대해서만 이제 조금 이제 알고 계시면 안 되고 이제 제대로 좀 내용을 좀 정리하면은 세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해서 우리 1차 함수에서는 이제 조금 이제 심화 유형으로 좀 다뤄지는 문제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직선 세 개를 그어놓고 세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세 직선이 평행하다 한 점에서 만난다 뭐 세 직선이 이제 또는 이제 그 삼각형을 흔히 이룬다 그래서 세 직선이 어느 두 직선도 평행하지 않고 이제 한 점에서 만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제 문제를 좀 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좀 고등수학 상으로 넘어가면은 세직선이 이렇게 평행해서 이제 좌표 평면을 몇 개의 영역으로 나누냐, 뭐 이런 것까지도 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고, 자, 이제 중등 과정에서는 이렇게 세직선이 나란히 평행할 때에 대해서 문제가 만들어지진 않으니까, 예, 조금 이렇게만 좀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두 직선이 어디 평행하고 이렇게 이제 한 직선이 이렇게 두 직선과 만나는 그림, 자, 그리고 이제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그림, 그리고 이제 세 직선이 어느 두 직선도 평행하지 않고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지 않는 그림,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그림의 이제 특징을 이제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이 세 가지 그림에 이제 세 가지 그림을 이제 좀 표현하는 말이 이제 따로 정해져 있는데, 이제 첫 번째가 세직선이 세직선의 교점이 몇 개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 주로 여기에 대해서 좀 나오고, 세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말은 이제 이 그래프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교점이 한 개일 때, 그리고 세직선이 이렇게 만나서 이루는 교점이 두 개일 때, 저기는 이제 세직선이 만나서 이루는 교점이 총 세 개죠. 자, 그래서 이제 세 직선이 만나서 이루는 교점 중에 이제 제일 많을 때가 세 개이기도 한데, 자, 이렇게 이제 교점수로 주로 나오는 이제 표현은 요거밖에 없어요. 거의. 한 열의 아홉은 교점수로 세 직선이 만나서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한 열의 여덟 아홉은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표현을 하지 세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날 때 세 직선이 교점이 세 직선에 의해서 생기는 교점, 세 직선에 의해서 생기는 교점이 세 개일 때 이런 식의 말은 이제 중등 과정에서 거의 쓰지 않고 이제 한 개일 때 대해서만 주로 이야기를 해.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자, 그리고 이제 이거 가지고 무슨 얘기도 하냐면 세 직선 때문에 생기는 삼각형의 개수야. 삼각형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도 하거든요. 자, 삼각형 개수, 세직선 때문에 만들어지는 삼각형 개수가 몇 개냐, 이런 거는 이제 세직선을 둘러싸이는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그림이고, 얘네 둘은.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그림 두 개. 자, 그리고 요거는 세직선에 의해서 삼각형이 딱 한 개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이제 흔히 삼각형의 개수 이렇게 하면 조금 그렇다. 삼각형의 존재. 조금 다시 쓸게요. 삼각형의 존재. 삼각형이 존재할 수 있냐 없냐. 어차피 한 개 아니면 0개니까. 자, 삼각형의 존재,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흔히 이제 없다라고는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내가 말하기 편하려고 있죠. 없다 이렇게 하는데 흔히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경우고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세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조건으로 문제를 내요. 자, 이제 처음에 이제 세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냐 이런 식으로 세직선이 이제 한 점에서 만날 때 아니면은 삼각형의 존재가 있을 때 없을 때, 즉 삼각형의 세직선에 의해서 삼각형이 만들어질 때 또는 안 만들어질 때는 이제 언제냐라고 하면서 이제 문제를 만들죠. 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54-1번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54-1번 같은 게 이제 전형적으로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우리가 이제 세 직선 중에서 두 개의 직선을 정확하게 이제 x, y를 이용해서 미정계수 없이 그냥 우리가 여기는 a 같은 거 가운데 들어있잖아요. 이게 양옆에 보면 4x 플러스 y는 14, 5x 마이너스 3y는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이제 직선의 방정식 두 개는 정확하게 알려주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x의 계수나 y의 계수 또는 상수함 등을 이제 미지수로 나와서 이제 구하게 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직선이 이제 교점이 한 개일 때는 이런 그림인 거고, 우리가 세직선이 교점이 한 개일 때는 이제 문제에 쓰여지는 건 세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라고 쓰여지지만,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다른 표현에는 두 직선의 교점을 나머지 한 직선이 지나는 거예요. 자,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번역을 머릿속에서 해서 풉니다. 두 직선의 교점을 나머지 한 직선이 지난다라고 생각해서 자, 이렇게 번역을 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54-1은 이렇게 번역이 되면 내가 두 직선, 세 직선의 교점이 하나다, 두 직선의 교점이 나머지 하나가 지난다라고 번역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어떤 두 직선을 짝지었을 때 교점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게 있거든. 이게 뭐냐면은 요거야, 요거.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두 직선, 그러니까 교점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두 직선이 뭐냐라고 고르게 되면 얘네들을 고를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요놈의 이제 교점을 구해서 연립방정식으로 당연히 구하겠죠. 요놈의 교점을 나머지 한 직선에 그냥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나머지 한 직선이 ax 플러스 2y는 18인 거고. 이게 다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말을 이런 식으로 떠올리면은 두 직선의 교점을 나머지 한 직선이 지난다라는 식으로 번역이 돼 있으니까 내가 교점을 구할 수 있는 교점을 구할 수 있는 두 직선을 선택해서 교점을 구한 뒤 그 교점을 여기에 모르고 있는 위정계수가 있는 이런 a 같은 게 있는 이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연립방정식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 풀어봤어. 뭐냐면은 어떤 연립방정식의 해가 다른 한 방정식을 만족시킬 때 라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봤거든요. 자, 이게 문제가 연립방정식으로 바뀌면 이렇게 바뀌는 거야. 자,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교점이라는 말 안 나오겠죠. 해가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을 만족시킬 때 a의 값은 이렇게 구하는 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렇게 풀었던 문제랑 똑같이 하시면 되는 거죠. 선생님 계산 안 해드려도 되겠지. 이 정도는. 이렇게 번역이 되면. 그래서 이제 채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말은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어떤 연립방정식의 해가 다른 한 방정식을 만족시킬 때라는 식으로 이제 말을 바꾸게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자, 그래서 이제 교점을 구할 수 있는 두 방정식을 선택해서 교점을 구한 뒤 나머지 한 직선에 대입하는 식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 자, 이런 게 조금 문제가 많이 업그레이드 되면은 56-1번 같은 그런 문제가 되는 거지. 이제 여기서는 이제 56-1번에서는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데 54-1이랑 조금 다른 게 이제 뭐냐면은,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교점을 구할 수 있는 방정식을 처음부터 안 알려주고 직접 구하게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직선 L과 직선 M이라는 두 직선이 있는데, 직선 L과 직선 M에 대한 두 식은 정확하게 어떻게 나왔는지는 이야기는 안 해줬어. 그냥, 이렇게 해놓고, 이제 대신에 이제 직선 L과 직선 M이 지나가는 두 점, 즉, 우리가 XY절편을 정확하게 알려준 다음에 이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방정식을 하나씩 만들어 놓고 여기는 이 방정식에 있는 기울기를 이제 구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실제로는 자, 여기 문제랑 똑같아요. 자, 뭐가 똑같냐면 자, 이렇게 처음부터 대놓고 안 알려줬을 뿐이지 얘네들을 구할 수 있게 지나는 두 점은 서로 알려줬어. 자, 그러니까 이제 직선 L과
직선 M에 대한 방정식을 구해 놓으시고 걔네들을 이제 연립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L 같은 경우는 X절편이 마이너스하고 Y절편이 4니까 내가 여기서 기울기를 빠르게 구하면 마이너스 4분의 4 하면 기울기가 나오잖아. 그럼 마이너스 4분의 4 하면 마이너스 1이고 부호를 한 번 더 엎어야 기울기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기울기가 1x인 거야. 그래서 이제 플러스 4. 지금 선생님이 말로만 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죠? 이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그래프를 보면서 그냥 x좌편분의 y좌편에서 기울기 빡 구하고 뒤에 y좌편 써서 식 쓰면은 그냥 여기랑 이제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직선형은 기울기가 어떻게 될까? 이거 기울기가 어떻게 되겠어? x절편하고 y절편이 마이너스 1하고 2니까 x절편분의 y절편 이렇게 하면은 기울기가 얼마 나와야 돼? 여기 마이너스 2다. 지금 잘못 적었다. 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에서 기울기 구하고 y절편 붙이면 이거 플러스 2 마이너스 2. 그렇지. 마이너스 2라고 그냥 눈으로 보면서 구해야 되는 거야. 실제로 그렇게 눈으로 보면서 이제 구해서 식을 만들어줘야 나중에 이런 문제 가지고 이제 뭐 여러분 이제 뭐 주간 테스트를 풀던 뭐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풀던 간에 시간이 안 걸린다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라고 쓰고 얘네들 연립해서 이렇게 교점 구하고요. 그 교점을 여기다 대입하면은 이제 54-1이랑 이제 똑같은 문제를 푸는 거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56-2번 같이 그런 게 이제 식이 하나 더 늘어서 네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그럼 네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고 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 달라질까? 어때? 네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은 문제 푸는 방법 달라질까요? 아니죠? 이제 두 직선의 교점을 나머지 두 직선이 다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그냥 보여주긴 했지만 또 번역을 저런 식으로 하는 거야. 두 직선의 교점을 나머지 두 직선이 지난다. 그럼 내가 두 직선의 교점만 제대로 구해줘도 나머지 내가 이제 A하고 B가 있는 직선에다 그 교점을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으로 따지면은 어떤 두 연립방정식의 해가 서로 같을 때 나는 문제하고 서로 이제 일치하는 거예요. 이 문제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56-2번도 이제 똑같이 저렇게 네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역시나 이제 내가 교점을 구할 수 있는 방정식을 두 개 선택을 하시고요. 예, 오늘 직접 선택을 하세요. 교점을 지나는 이제 방정식 두 개를 선택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교점 구하고 A, B가 있는 방정식에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면 되지 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차례대로 계산해 나가시면 되죠. 뭐 이 정도만 해도 이 정도만 얘기해도 알아서 풀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딱 이 정도만 얘기합시다. 자, 그러면 56-1, 2는 이제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넘어가서 57-1번 보시면 돼요. 57-1번. 예. 이렇게 세 직선의 위치 관계를 가지고 문제 만들 수 있는 거는 보통 이제 거의 흔한 문제들은 다 이렇게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즉 교점의 개수에 대한 문제인데 교점의 개수에 대한 문제는 거의 대부분 요구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만들 때 보면은 삼각형이 존재하지 않을 때를 가지고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요. 한 열에 여덟 아홉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 그러면 이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두 직선은 평행하고 나머지 한 직선은 이제 NAD랑 평행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 사실 세 직선이 평행해도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거든. 그러니까 이제 두 직선이 평행할 때, 세 직선 중에 두 직선이 평행하면 삼각형 안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도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보라는 게 57-1번이야. 자, 그럼 이제 57-1번에서는 세 직선이 삼각형을 만들 수 있기 위한 조건,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만들어지지 않는 조건으로 보통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안 만들어지는 걸로 좀 문제를 먼저 풀어볼게요. 안 만들어지는 걸로 문제를 풀어보고, 이제
57-1번은 이제 해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조금 57-2번이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더 많이 풀게 될 문제니까 57-2번을 그냥 얘기할게요. 그래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을 조건을 이제 생각할 수 있으면은 그 값만 피하면 삼각형이 무조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57-1번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선생님 직선 3개를 다 쓰고 좀 얘기를 합시다.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음, 자, 다 쓰고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이제 직선이 3개가 이제 주어져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야 될 게, 자, 내가 세 직선 중에 어느 두 직선이 평행하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거고, 세 직선이 이제 한 점에서 만나도 이제 안 만들어지는 거였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세 직선 중에 어느 두 직선이 평행할 수 있을까? 그거를 먼저 고민을 해봐야 돼. 기억과 니은끼리는 평행할 수 있을까요? 기억하고 니은이라는 직선은 이렇게 x계수, y계수의 한번 비율 보고 생각해봐. 자, 기억하고 니은끼리는 평행할 수 있을까? 그걸 먼저 판단해줘야 돼. 평행할 수 있어, 없어? 그치. 평행할 수 없겠죠. 그죠? 왜냐면 여기는 x계수, 저 기울기만 구해봐도 알아. 기울기가 2분의 마이너스 1이잖아. 여기는 기울기가 1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이제 기울기 구해보면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는 1, 이렇게 나올 거고. 자, 그런데 기억과 니은은 평행하지가 않지. 일단 기울기만 구해봐도 알고요. 그리고 x계수, y계수 보면은 1분의 1, 마이너스 1분의 2니까 x, y 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평행할 수도 없어요. 연립방정식에 해가 하나 존재를 하니까. 자,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일단 평행하진 않다. 그런데 기억과 디귿끼리는 a의 값에 따라서 평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없어? 기억과 디귿은 평행할 수 있을까, 없을까? a의 값에 따라서. a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자, a의 값에 따라서 평행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평행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라고. 자,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 a 값을 구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첫 번째, 자, 기억과 디귿을 평행할 수 있다. 그렇게 따지면 니은하고 디귿은 평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나? 자, 이것도 이제 니은하고 디귿끼리도 평행할 수 있는 거 맞죠? 자, 기억과 디귿이 평행할 수도 있고 니은과 디귿이 평행할 수도 있어. a의 값에 따라서.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은 이제 우리 기억과 니은 등 디귿과 니은이 평행해서 삼각형이 안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서 안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야. 이 세 가지 경우에 따라서 풀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세 가지 경우에 따라 맞춰서 이제 a의 값들을 차례대로 이제 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자, 중요한 문제니까 이거 끝까지 풀게요. 자, 이게 되게 기본적인.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그냥 눈으로 보면서 구할 수도 있어. 지금 a분의 1 마이너스 1분의 2 해가지고 이게 기억과 디귿의 x계수하고 y계수로 비교하는 식을 바로 만드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얘기는 연립방정식의 세상에서는 해가 없다는 경우니까 해가 없을 조건을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a분의 1이 마이너스 2와 같으니까 a의 역수가 마이너스 2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a분의 1의 역수를 구하면은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로 바로 구해지지. 여기까지 이상한 거 없죠. 그러니까 분자분모 그냥 뒤집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a가 구하면 되고, 그럼 이제 니은 디귿 봅시다. a분의 1 마이너스 1분의 1 해서 또 역시나 해가 없을 조건은 이제 가지고 식을 만들면은 자, 여기서 또 이제 a의 값 이렇게 구해서 이제 두 번째 a의 값 구하시면 돼요. 이렇게 총 두 개 구해주고 나서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 그러면은 기억과 니은을 연립해서 교점을 구해야지. 자, 기억과 니은을 연립합시다. 아마 눈으로 보면서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기억해서 니은 빼면은 이제 y의 거 먼저 구해지니까 기억 빼기 니은에서 이제 3i는 5 빼기 2에서 3, y는 3이, y는 1이고, 그럼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서 교점 구하면은 x가 3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연립을 해서 이렇게 교점의 좌표를 구해주니까 3,1이 나왔어. 이 3,1을 우리가 이제 디귿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지.
자, 그럼 디귿에 대입을 하게 되면 이제 3위를 대입해서 이제 3a 마이너스 1은 2a 마이너스 3과 똑같아지니까 자, 이렇게 이제 a에 대한 방정식 하나 얻어내겠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a가 끝까지 구하시면 돼요. 이제 a가 끝까지 구하게 되면 이렇게 마이너스 2가 나올 텐데 여기까지 이상한 거 있으면 얘기해 봅시다. 여기가 뭐 성형계산 이상하거나 그런 거 있으면 얘기해 보셔. 자, 여기까지 이상한 거. 자, 이렇게 이상한 거 없으면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를 구하면은 이게 삼각형이 안 만들어질 조건, 이게. 지금 이게 삼각형이 안 만들어질 A의 값을 모두 구한 게 되는 거고, 뭐 문제에 따라서 얘네들을 합치라고 할 때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은 57-1번 같은 경우는 자, 이런 애들이 아니면은 된다라는 식이에요. 57-1번은 삼각형이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이고 그런 문제가 진짜 잘 안 나오는데 삼각형이 안 만들어진 조건은 이런 애들이 아니기만 하면 무조건 이런 그림이 되는 거니까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57-1번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이제 평행한 직선이 세 직선 중에 평행한 두 직선이 한 개도 없기 때문에 아마 여기 있는 이 마지막 조건에 대해서 이 조건에 대해서만 삼각형이 안 만들어질 조건을 구해서 이제 A의 값 구하시면은 이제 그 값만 아니면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조건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 자, 여기까지 뭐 이상한 거 없으면은 그 58-1번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선분의 기울기의 범위에 대한 이제 문제가 좀 나오거든요. 58-1번도 그렇고 59-1, 2번도 좀 비슷해. 그래서 이제 58-1번이나 58-9-1, 2번도 이제 마찬가지 방법으로 푸는 건데 58-2번으로 좀 얘기할게요. 이제 58-1번은 그냥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여러분들도 이제 바로 보고 할 수 있을지도 몰라서 그냥 58-2번으로 좀 이론적인 거 얘기를 하면 어, 자, 일단 어떤 직선이 정해져 있는 두 점, 고정되어 있는 두 점을 지난다고 할 때라고 했거든. 그럼 이제 마이너스 3,1을 지나면서, 마이너스 3,1이라는 점과 마이너스 2,3이니까 이 정도 되려나? 음, 여기다 이제 점 찍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 지금 다 이사분면에 있는 두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분 하나 만들고, 자, 이렇게 선분 AB하고, 그 다음에 Y는 AX-1이라는 그래프가 여기를 지나가게끔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보통 우리가 어떠한 문자의 범위를 구하라는 문제는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A의 범위, 요거를 구하라는 말은 다 여기서 A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지. 최대 최소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제 그림을 이용해서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림 이용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자, 이걸 하려면 반드시 먼저 뭐부터 표현해야 되냐면, 항상 이게 A의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 있어. 항상 이제 직선에서 어떤 기울기의 범위를 구해봐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기울기 범위를 구할 때는 보통은 지나는 점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첫 번째, 항상 지나는 점 확인하셔야 돼요. 항상 지나는 점을 확인해야 돼. 자, 항상 지나는 점을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자,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디를 지나냐면, 여기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확실하잖아. 근데 그런 식으로. 자, 여기를 항상 지난다.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예상되는 그림. 자, 여기를 지나면서 여기는 선분도 만나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y는 ax-1이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a 값이 제일 커질 때 작아질 때 그거를 이제 생각하기 위해서 절대값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자, 여기는 1차함수니까 절대값에 따라서 절대값이 커지면 세워지고 거절값이 낮아지면 이렇게 눕혀지는 거잖아. 여기를 지나면서 눕혀지고 또는 세워지고 그래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면 이렇게 찌리찌리 올라가거나 세워지거나. 자, 그러면 우리가 기울기의 절대값이 제일 커질 때는 자, 여기도 지나면서 여기랑 만나면서 여기도 지나야 되니까 절대값이 제일 커질 때는
여기는 이 선분 중에 어떤 부분을 지날 때가 제일 그래프가 세워질까? 또는 그래프의 절대값이 제일 기울기의 절대값이 제일 커질 때는 언제일까? 이렇게 이제 추측하시면 돼요. 자, 어느 부분을 지나야지 제일 세워지겠어? 이렇게만 생각해 보아도 돼. 자, 선분 AB 중에 어떤 부분을 지나야지 제일 세워질까? 점 B를 지날 때가. 여기를 지날 때가 그래프가 제일 세워질 때예요. 자, 여기를 지날 때가 제일 세워질 때고, 이제 반대로 이렇게 쭈쭈쭈쭈 눕혀보면은 선분 AB랑 만나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선분 AB랑 만나는 직선 중에 제일 눕혀지는 직선은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점 A를 지날 때가 제일 눕혀지지.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여기 있는 이런 빗금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이 AS-1 같은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범위를 구할 때 이제 최대 최소를 구한다고 했는데, 자, 지금 우리가 그래프가 세워진다는 얘기는 절대값이 커진다는 거지, 기울기가 커지는 건 아니야. 자, 우리가 이제 이게 유메브의 방향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커지면 A는 작아지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A가 제일 작아질 때는 여기 점 B를 지날 때, 마이너스를 지나면서 0, 마이너스 1 지나면서 마이너스 2, 3을 지날 때가 A가 최소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A가 최대인 건 여기서 구해지는 거죠. 점 A를 지날 때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자, 마이너스 2, 3을 지날 때니까, 마이 3을 XY에 대입을 해서, 이제 A 값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아마 여기서 이렇게 구해지겠지. 뭐 이렇게 식이 작성이 될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A 값이 마이너스 1 때가 최소, 그럼 이제 최대는 이제 점 A를 지날 때라고, 그럼 마이너스 3일 때 1 대입을 해서, 이제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이고 여기에 1 집어넣을 거니까 플러스 1. 그럼 이제 A의 값은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겠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최대 최소로 구했으니까 A의 범위는 최대일 때보다는 작고 최소일 때보다는 크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마이너스 2 이상 마이너스 3분의 2 이하라고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선분 AB랑 만날 때라고 했으니까 이제 선분 점 AB로 지날 때 A의 값도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A의 값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등호가 생기는 거고, 근데 만약에 문제 표현이 조금 달라질 때가 있어. 언제냐면 지금은 선분 AB와 만날 때라고 그랬잖아. 그치? 선분 AB와 만날 때라고 했으니까 여기 점 A와 점 B를 만날 때가 다 포함이 돼서 이렇게 등호가 잡히는데, 자, 만약에 이제 문제의 말이 선분 AB와 선분 AB, 그러니까 선분 AB라고 하면 안 되겠다. 점 A와 B 사이를 지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점 A와 B 사이를 지날 때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 양 끝에 점 AB를 지날 때 A의 값은 포함하지 않는 거니까 그때는 이제 등호가 사라져요. 부등식에서. 이제 그 정도만 조금 구분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풀게 되면 혹시 그 여기는 좀 뭐 요거는 좀 적어 놓으셨나? 여기 해 놓으셨나? 선생님이 필기하라는 말을 안 했는데 요거 혹시나 이 부분 조금 안 적으셨으면 요 문제 풀이까지는 아니더라도 혹시 여기 안 적으신 거 있나요? 여기 안 적으신 분. 거기 59-1번 보면은 거기 그 59-1번은 이제 우리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1,3을 지난다. 즉, A가 뭐가 되든지 간에 여기를 항상 지난다는 얘기를 문제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3, 4분면 안 지나게. 그럼 그래프, 이제, 3, 4분이 안 지나는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A가 제일 커질 때, 작아질 때 상황을 예측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거 예측할 수 있게 그림만 선생님이 조금 보여드릴 테니까 본인들도 한번 직접 그려보면서 문제 푸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3을 지날 때, 자, 여기를 지나면서 여기 3, 4분면 안 지나야 됩니다. 라고 그랬으니까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이제 꺾이면은 여기 점을 지나서 오른쪽 아래로, 오른쪽 아래래. 오른쪽 위로 향하는 그래프는 무조건 여기를 좀 지나게 돼 있거든요. 3, 4분면은. 자,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 되냐면 예상 가능한 그래프. 자, 여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그어지면 안 지나는 거 맞죠? 3, 4분면. 그러니까 안 지나는 그래프를 이렇게 예상해서 자, 여기에서 이제 기울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그래프가 이제 눕혀지기도 하고 이렇게 더 세워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세워지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여기 이 원점을 지날 때보다 더 세워지면 3, 4년 지나겠죠. 조금이라도.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향하게 되는 순간 3, 4분면의 어딘가는 꼭 지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오른쪽 위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눕혀지더라도 오른쪽 위로 향하게 세워지지만 않으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런 식으로 경계선을 잡는다고 흔히 나는 얘기하거든요. 이제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는 땅덩이에 경계선을 잡으면 그 경계선에 하나하나의 이제 기울기가 이런 기울기의 최대치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이 사이에, 지금 선생님 비경치 한번 더 칠까요? 자, 이 사이사이에 이 빗금치 부분에 그래프가 그려져야 상상이 안 지나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이렇게 경계선을 먼저 잡아주게 되면 그 경계선이 될 때 A 값이 우리 이제 기울기 범위의 최대치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서 이제 조금 문제를 이렇게 직선이 그려질 수 있는 땅덩이의 경계선을 만들듯이 이제 그림을 좀 그려주시는 거고요. 자, 59-2번은 되게 특별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두 직선의 교점이 사사분면 위에 있을 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보통 이런 거는 뭐 두 직선 중에 어느 한 직선이 정확하게 이제 미정계수가 없이 주어져서 한 직선을 보통 그릴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풀이 순서가 이래, 보통. 두 직선 중에 어느 한 직선은 그냥 정확하게 그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 이제 뭐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자, 여기서 몇 사분면은 위에 교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몇 사분면, 즉, 그게 문제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제 n사분면이라고 할게요. 이제 제 n사분면 위에 부분을 진하게 다른 직선을 그리면 돼요. 나머지 직선을. 그러면은 이제 정확하게 이제 무슨 문제가 되는 거냐면 58-2번 같은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문제 한번 보여줄게요. 자, 그럼 무슨 선인지 이제 좀 보여드리면은 보통 이런 거 그릴 때는 XY 절편을 이용해서 그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E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에 이제 XY 절편은 각각 마이너스 2하고 4거든요.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이렇게 조금 그렸는데 조금 다시 탄떼기 좀 다시 그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마이너스 2,4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치고 여기가 4라고 칠게요. 자, 그래서 XY 절편을 이제 찾아보게 되면은 X절편이 플러스 2구나. 제기라. 자, X절편이 플러스 2요. X절편이 이제 플러스 2고 Y절편이 4인 거니까 자, 이렇게 그래프가 여기 두 점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겠지.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 그리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고, 이제 XY 절편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XY 절편이 이렇게 표시돼서 그래프가 쫙 그려지면 이게 E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이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뭘 찾으셔야 되냐면, 사사분면 위에 있는 부분을 찾아야 돼요. 여기잖아요, 여기. 자,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직선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항상 여기는 이쪽 부분을 지나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문제의 말이, 자, 두 직선의 교점이 몇 사분면 위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한 직선의 몇 사분면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다른 직선이 지난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말을 바꾸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푼 것 자체가 문제 조건을 뭘로 바꾸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 한 직선의 n사분면 위에 있는 부분은 다른 직선이 지나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뭐 이런 말까지 안 적으셔도 되는데, 자, 그래야지 그 두 직선의 교점이 n사분면 위에 있을 수 있거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석하려고 이제 이런 방법으로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한 직선이 뭐냐면은 이제 m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1인데 얘네들도 보면은 y 는으로 시작하는 식으로 바꿔버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이 되면서 y절편이 플러스 1인 그런 이제 직선인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한 여기가 이제 플러스 1이라고 대충 칠게요. 자, 여기를 지나면서 이 빨간색 부분은 지나게끔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머지 한 직선의 그래프는 뭐 이런 모양으로 그려져야 되겠다라는 게 이 문제의 조건. 자, 그러면 또 경계선이 생기죠. 자, 경계선 그려봅시다. 자, 그럼 경계선, 이 빨간 부분을 지날 수 있게 이제 하는 마이너스 m의 범위를 알기 위해서 경계선을 그려주면은 또 여기는 y좌표는 항상 1이면서 이렇게 위 아래로 이렇게 이제 이게 y좌표는 1이면서 이렇게 그래프가 세워지기도 하고 눕혀지기도 하고 막 그러겠죠? 그럼 이제 아무리 눕혀지더라도 자, 여기를 지날 때보다 더 눕혀지면은 사사분면에서 안 맞는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경계선은 여기 2,0을 지날 때가 첫 번째 경계선이다. 자, 그럼 두 번째 경계선 어디냐면, 내가 아무리 그래프가 점점 이렇게 세워지더라도, 여기 있는 기존에 있었던 이 직선하고 평행하게 그려져 버리면 사사분면에서 교점이 안 생기는 거죠. 이쪽 부분을 반드시 지나려면, 이렇게 여기랑 평행해질 때보다 더 그래프가 세워지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쪽 빨간 부분이랑 만나기 위해서 두 번째 경계선을 잡으면, 이렇게 그래프가 점점 세워진다라고 예상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네들이 평행해지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쪽 부분 안에서 그래프가 그려져야 여기 있는 이 빨간 부분과 이제 만날 수가 있는 거죠. 빨간 부분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좀 더 칠해보면.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A값이 아니라 마이너스 M값이요. 마이너스 M의 이제 최소와 최대를 이제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오른쪽 아래로 흐르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M이 되겠죠. 여기는 이제 기울기가 이렇게 조금 절대값이 떨어질 때니까, 여기는 기울기가 절대값이 클 때니까 마이너스 M이 최소일 때. 자,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m의 범위로 가면 m의 범위도 같이 나오는 거니까 한번 이걸로 문제풀이 마무리해 보시면 돼. 60-2번은 뭐 다른 건 없고요. 그냥 x축과 세직선을 둘러싸인 사각형 넓이니까 이렇게 사각형 모양 잘 그려서 문제 푸시면 되니까 항상 우리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그래프 그려서 꼭지점의 위치를 다 파악하셔야 돼요. 꼭지점 위치를 다 파악해야지 성분의 길이들을 이용해서 구해서 이제 넓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자, x가 2일 때, x가 6일 때, 그럼 x가 여기가 한 2라고 치고, x가 6일 때, 너무 그래프를 조금 띄엄띄엄 그려도 되겠는데? 자, 그래서 이제 x가 2일 때, x가 6일 때, 이렇게 이제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y좌편이 4이면서,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1x 그래프는 우리가 오른쪽 아래로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 이런 거 그래프 그려주시고요. 자, 그럼 그래프 그리면은, 이렇게 이제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자, 여기 x축과 여기 x는 6, 그 다음에 요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 이렇게 사다리꼴 만들어서 점의 좌표만 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어차피 x축 위에 있는 점들은 여기가 2이고 6인 거 알고 있고요. 여기 y는 마이너스 2분의 1x의 4의 그래프가 x는 2야, x는 6일 때 점의 좌표만 y좌표만 구하시면 돼요. 그래야지 윗변과 아랫변의 길이를 구하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두 점의 y좌표들은 요거 이용해서 x에 2 대입하고 6 대입해서 여기 두 점의 y좌표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다리꼴의 넓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꼭지점 위치를 다 구해야 되니까 보통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좀 하셔서 문제 다루시면 되지. 자, 그렇게 해서 좀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번 이따가 좀 쉬었다가 이제